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제공포 테마주라는 것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전제공포 테마주들은 막연한 그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리고 역시 이제 묻지마 매수세가 유입돼서 주가를 급등시키는 그런 실적과 무관한 막연한 기대감에 그 기반하는 묻지마 매수의 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전제공포 테마주가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역사적 유래를 좀 찾아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뿌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 대북전단은 지난번에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북한이 꺼리는 그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 대북전단을 통해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이 우리나라의 각종 이런 뉴스나 USB가 통해서 이제 TV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그 북한 젊은이 사이에 유행하고 하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전단이 북한의 이런 그 휴전선 일대 그쪽 분야에 떨어져서 이제 대부분 이제 북한 사람들에게 잘 접촉이 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북한 이 정권에서도 귀찮은 일이기도 느껴지지만, 이 탈북민 단체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사업화가 돼서 이 대북 전단을 뿌리면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나 이런 데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 돈을 노리고 이제 대북 전단을 뿌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대북 전단이 하나의 이 탈북민들의 생계 수단이 돼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 북한이 이러한 일을 꺼리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공포도 여기다 사격을 하고 해서 이게 접경지 주민들에게는 일종의 국지전에 대한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강화도 이쪽으로 가면 북한 그 남한강 수조, 이 한강 하류죠. 항공 하류 쪽을 통해서 북한에 쌀이 든 페트병을 보내고 하는데, 이 페트병이 제대로 안 닫혀가지고 바닷물이 들어가서 이 쌀이 썩어버린 그런 썩은 쌀이 북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곤 해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북한으로서는 이런 쓰레기를 치우는데 사람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간 성가신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 탈북민 단체에서 뭐 형제가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이제 돈이 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게 국내 보수 대형 개신교회들과 연결돼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서 이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사항을 뭐 개선시킨다 이런 명분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현실적인 문제는 이 탈북민들의 생계를 위한 사업으로서 돈을 버는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희생되는 접경지 주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이 불안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접경지에 이러한 리스크가 있으면 관광객들도 줄어들고 해서 이 접경 지역은 특히나 이제 관광으로 이제 오는 사람들이 뿌리는 돈이 대부분 다 이 지역 경제에 돌게 되는데, 이런 관광객들이 줄어들면 역시나 이 생계가, 이 접경지 주민의 경제가 어려운 것이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정부는 이 북한 탈북민들의 이러한 사업화된 대북 전단을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그 막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똑같이 당해보라는 식으로 북한 애들이 오물이 들어있는 풍선을 날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남한 곳곳에 떨어지면서 이것도 하나의 사회 이슈가 되고, 매일 뭐 그 핸드폰에 이런 북한이 오물 풍선을 올렸다는 이런 뭐랄까요, 긴급 뉴스랄까요, 이런 것들이 경고문이 뜨고 하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귀찮은 일이 돼버린 거죠. 서로가 이제 바보짓 뻘짓하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정부는 한 발 더 나가서 북한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확성기를 그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확성기가 북한 10년이나 장기 근무하는 북한 젊은이들에게는 남한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하는 각종 걸그룹의 노래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북한의 이 군인들 중에 탈북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성기는 북한 접경지대에 있는 북한 군인들에게 이제 사상을 해이하게 한다 해서 북한이 싫어하는 일 중에 한 가지였죠. 그래서 지난번 남북협의서
합의를 하면서 이 확성기 방송도 중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오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 확성기를 그 접경지 일부 지역에서 하다가 그 접경지로 확대를 해버렸죠. 이거는 보복 등가의 원칙에 유예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주한미군 사령관과 이 주한미국 대사가 이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죠. 왜냐면 미국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중동에서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중동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판에 한반도에서 또 전쟁이 나거나 또 국지전이 발생하면 여간 성가신 게 아닌 겁니다. 자칫하다가는 미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나서서 긴장 완화에 대해서 이 경고를 하면서 긴장 완화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고, 주한미국 대사도 한반도 긴장에 대해서 미국은 준비했다고 말했지만 그 끝 말미에 가서는 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남북 모두 정부에게서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를 했죠. 그러면서 이 전국으로 확대했던 접경지 전역으로 확대했던 확성기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계속 확성기를 고집하고 한 것은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그 국지전을 도발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과 주한미국 대사가 나선 것이다라는 말도 나오는 거죠. 이건 세간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지금 입만 열면 선제 타격이다 해서 계속 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키는 쪽으로 가는데요. 이거는 전쟁이 나도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이런 그 국민의힘 사람들은 지하 벙커로 들어가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요번에 북한 애들이 이 접경지 지역에 그 우리나라로 쏠 수 있는 미사일 포대들을 대규모로 배치하는 현역에 배치한다는 것을 직접 대외적으로 이제 공개를 했고, 여기에 이제 미사일들이 실려 있는 이런 트럭들을 쭉 배열을 해서 실제 이러한 트럭들이 이 접경지에 배치된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이건 일종의 이제 경고를 하는 것이죠. 자기들을 이게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는 상대가 안 되는 하여튼 그런 형편없는 재래식 그 무기 체제를 갖고 있는 좀 시대가 뒤떨어진 그런 무장을 한 그런 세력이라 할지라도 이 미사일 전력만큼은 남에게 피해 줄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를 건드리면 그 물겠다는 그런 그 경고성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더해서 최근 들어 4.5톤짜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선무4에 대한 동급의 위력을 갖고 있는, 즉 이 벙커버스터의 역할을 하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4.5톤의 탄두면 뭐 지하 50m에 있는 벙커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럼 윤석열이나 뭐 국민의힘 이런 쪽에서 생각하듯이 그 국지전이 일어나도 자신들은 지하 벙커로 들어가면 안전하다라고 말해왔다는 게 솔직히 좀 우스운 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요번에 4.5톤짜리 탄도미사일 성공한 걸 북한이 대내적으로는 알리지 않고 대외적으로만 알려지는 그런 그 대외 통신망을 통해서 알렸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경고의 성격이 있는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4.5톤짜리 탄도미사일을 내륙 지역으로 발사한 건 이 미사일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고, 이 부분은 우연히 어쩌다 한번 성공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이런 4.5톤짜리 탄도미사일을 목표한 지역에 정확하게 날려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 미사일은 안전성 문제 때문에 시험 발사할 때 바다를 향해서, 사람들이 없는 지역인 바다를 향해서 발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에는 4.5톤 탄두의 미사일을 내륙 지역을 관통해서 날아가도록 그 발사 방향과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도 그 중국과 함께 이제 이 동북아 지역에 폭격기들을 날려보내고 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도 전투기를 띄워서 맞대응을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
북중러와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장 천병이 우리나라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이 동북아에서 불꽃이 튄다면 그건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일본이 그렇게도 원하는 일본의 그 전후 부흥을 가져왔던 한국전쟁이라는 그런 그 빅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 일본은 웬만하면 전쟁이 나기를 원하긴 하죠. 그게 한반도로 국한된 전쟁이라면 일본이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이러한 그 러시아나 중국의 긴장 고조에 맞대응을 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가 이 동북아에서 전쟁이 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쪽의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했던 게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외교력이 전혀 없죠. 그리고 요번에 이 이스라엘 쪽에서 만든 이 삐삐가 북한,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그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라는 무장단체원들이 삐삐를 사용한다는 그런 정보에 따라서 여기다가 폭탄을 심어서 이 배포를 했고, 이게 또 이 헤즈볼라 이 소속 단체 소속원들이 집단으로 대량으로 11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3천여 명이 눈주위에 부상을 입는 등, 또 어린아이도 이 주변 무선호출기 주변에 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동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는 무장단체는 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나서고 있고, 이러한 그 테러가, 이건 명백히 테러 행위입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물론 이 삐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일원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 주변에서 같이 이 폭탄이 터질 때, 삐삐가 폭발할 때 주변에 있던 어린아이도, 미성년자 어린아이도 사망했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노린 명백한 테러 행위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벌이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정권을 이제 실권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쟁을 이어가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일환으로 이러한 짓을 벌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웬만하면 미국은 이러한 안보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 이상 키우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피고 싶어 하지만,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나 또 이런 쪽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긴장 관계를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쟁 공포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빅텍이나 이런 종목들은, 빅텍이나 또 휴니드 그리고 스페코 같은 종목들은 이제 고개를 다시 쳐들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방산주라고 해서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전쟁공포 관련주라고 해서 중소형 국내 그 국방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그러니까 방산 물자를 납품하는 업체들과 실제 국산 무기 수출을 통해서 대규모 수익을 내는 국산 무기 개발사와 수출사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국산 무기 관련 주역에서 한국항공우주, 카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이런 LIG, 넥스원 이런 회사들은 그 한국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회사들이 해외로 무기를 수출할 때 그 무기를 수입해가는 나라에 차관을 제공해주면서 대량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그런 형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수출입은행법 개정에 수혜를 받고 있고, 또 한편으로 윤석열 정부로 들어와서 미국 무기 수입을 급격하게 늘렸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약 한 200억 달러 정도의 이 무역 수지 흑자를 매년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난 2년 동안 그 폭은 좀 더 소폭 늘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을 미국 무기를 수입해 오면서 그 무역 흑자분을 대부분 다 미국에게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겉으로 볼 때는 뭐 무역 흑자를 내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알맹이를 보면 남는 게 없는 장사입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하지만 왜냐면 이 국산 무기를 우리나라가 개발할 수 있고, 이 전투기까지도 4.5세대까지 우리가 개발을 해서 지금 전력화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항공우주 산업이 카이가 만들었던 KF-21 같은 경우는 초도 물량 40대로 해서 개발을 완료했지만 실제로 그 발주 물량을 20대로 줄이면서 결국은 관련 부품업체들이 많이 파산하게 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KF-21의 부품을 못 만들어서
더 이상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40대로 예정됐던 걸 20대로 갑자기 줄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국산 무기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결국 그 말은 국산 무기 개발을 포기하면 그 빈 전력을 미국 무기로 메꾸겠다는 거고, 미국의 방산업체들한테 돈 받아 처먹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거는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왜냐면 이 미국 무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 결정권자, 도장값을 받을 수 있는 리베이트를 정식으로 미국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도장값으로 그 수천만 달러 내지는 그 이상을 챙기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 그만큼 우리가 미국 무기 수입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국산 무기 관련주들과 방위산업 관련주 중에서 전쟁공포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중소형주들이고 우리나라 방위사업청만을, 즉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무기를 만드는 업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업체들은 이 방위비 증액이 돼야만 자기들 실적이 좋아진다는 걸 뻔히 알 수 있고, 그래서 실적들이 대부분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이기 때문에 부자 감세로 세금이 적게 들어와서 지자체도 지금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줄어들어서 망하게 생겼고, 이러한 방위사업체 국내 업체들도 실제로 국방비가 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 실적이 굉장히 대부분 다 나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쟁공포 관련주들은 그 대신 주가가 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강화하는 이슈들이 나오면 그냥 묻지마 매수로 주가를 밀어 올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실적과 관계없기 때문에 이게 왜 오르냐 하면 이벤트적으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를 강화하는, 중동에서 아까 말했던 삐삐테러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요인 암살 사건이 발생한다든가, 우리나라에서 이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온 게 어디 화재를 일으켰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남한의 탈북민들이 북한에 대규모 전단을 뿌린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이 뉴스화되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전쟁 공포에 대해서 느낄 때 전쟁 공포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등은 단기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단기간 올라갔다가도 처음에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상승이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 움직였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시장에서 이러한 방위산업체들도 분리해서 이 양쪽을, 전쟁공포 관련주들과 국산무기 관련주들을 분리해서 볼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